근로소득으로 집 사는 것을 포기한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네 귀에 최근 들어 코인이란 단어가 오며 가며 쏙쏙 꽂혔죠. 누군가는 로또보다 큰 폭으로 인생을 역전했대고 누군가는 빈털터리로 길바닥에 나앉았다 하니 호기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대체 어디서 사는 건지, 파는 건 또 어떻게 하는 건지, 누가 어디서 캐오는지 알고는 싶지만 알고 싶지 않은 것도 같고 나랑은 관련 없는 일이겠지 싶어 관심을 끊고 있었다면 지금부터 형과 함께 개념 정도는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은 코인 채굴에 대해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캘 준비 되셨나요? 갑시다. 채굴. 오며 가며 코인의 존재를 들어봤다면 채굴이란 말도 언뜻 들어봤을 겁니다. 코알못인 우리들은 채굴이란 걸 듣고 뭐 어디 지구 반대편 아마존 같은 곳에 코인이 묻혀있는 광산 같은 것이 있는 건 아닌지, 어디로 가면 되는지, 콕뱅이를 사야 하는지 궁금했을 거예요. 노동력으로 코인을 캐올 수 있는 거라면 간단하게 하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광산은 지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체력도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컴퓨터를 통해 지구 어디에서든 코인을 캘 수 있습니다. 엥? 컴퓨터? 지금 곡괭이 최저가 검색하고 있었는데 무슨 말이냐? 고요. 자, 지금부터 코인을 채굴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작업인가를 형이 알려주도록 할게요. 코인을 채굴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블록체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암호화 작업을 하고 그 보상으로 코인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스무스한 이해를 위해 리마인드하자면 블록체인 시스템 내에 내 컴퓨터를 제공하고 코인 보상을 받는다는 것 이해 오케이? 그렇다면 블록체인 시스템이 무슨 PC방도 아닌데 내 컴퓨터는 왜 필요하다는 걸까요? 우리는 이전 영상에서 블록체인 시스템이 하나의 중앙화된 서버가 아니라 여러 개의 서버에 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함으로써 해킹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고 정보의 변조를 막는다고 배웠을 겁니다. 그러면 그 여러 개의 서버가 필요하겠죠. 블록체인 시스템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서버에 네트워크상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거래나 기록들이 암호화되어 저장되어야 하는데 그 서버 중 하나로 우리네 컴퓨터가 사용됩니다. 블록체인 시스템이 내 컴퓨터를 썼으니까 코인으로 이용료를 지급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 말씀. 하지만 정보를 저장만 한다고 해서 코인을 보상으로 줄까요? 그러면 돈 벌기 참 쉽겠죠잉. 형이 아까 암호화 작업을 하고 보상으로 코인을 받는 거란 이야기를 했죠. 그 말인즉 이 암호화하는 작업을 해야만 코인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내가 무슨 어나니머스도 아니고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기 싫고 시작도 안 했는데 포기하고 싶고 그럴 거예요. 자, 일단 좀 더 들어봅시다. 무슨 작업을 하길래 무려 이 핫한 코인을 보상으로 주는 걸까요?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따라 나누자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POW, 작업 증명 방식을 사용하여 암호화하는 방식. 그리고 둘째는 POS, 지분 증명 방식을 사용하여 암호화를 하는 방식인데요. POW의 경우 블록이 생성될 때마다 해당 블록이 가진 정보에 따라 달라지는 특정 값을 찾아야 하고 이 값을 찾은 서버에게 보상으로 코인을 제공합니다.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각 블록은 그 시간대에 생긴 거래 내역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깐부가 오징어에게 얼마를 보냈더니 얼마가 남았더라 하는 내용 말이죠. 이때 블록 내 정보에 따라 랜덤으로 바뀌는 숫자가 있습니다. 깐부가 오징어에게 10,000원을 보냈다는 정보가 든 블록 숫자가 3333이라면 세모가 네모에게 5,000원을 보냈다는 정보가 든 블록 숫자는 1010으로 각자가 다 다르다 이 말씀. 그런데 블록 안에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정보가 들어있을 것이고 무슨 정보인지 일일이 파악도 어려울 테니 올바른 숫자를 그 누구도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이 블록의 숫자를 맞추면 암호화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해당 시간대 동안의 거래 내역이 담긴 블록을 암호화하여 체인에 공유하고 시스템으로서 코인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문제를 푸는 방법도 없이 막무가내로 숫자를 찾아야 하는 거 아니냐? 라면 맞습니다. 자물쇠 기본을 까먹었다면 일단 0000부터 9999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눌러봐야 풀 수 있는 것처럼 일단 하는 거예요. 예. 이렇다 보니 아주 많은 양의 노가다 작업이 필요하고 한 번에 여러 개의 숫자를 넣을수록 답을 빨리 찾을 수 있겠죠. 이런 병렬 연산에 특화된 것이 그래픽 카드이기 때문에 코인을 채굴하는데 그래픽 카드가 많이 사용됩니다. 문제는 이런 노가다 작업으로 번호를 찾는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찾는 사람, 즉 1등만 보상받을 수 있는 더러운 세상, 아니 체계라는 점. 따라서 아주 좋은 성능의 컴퓨터를 겁나 많이 돌리는 게 아니라면 코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희박합니다. 이런 구조로 인해 POW 방식을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코인인 비트코인은 채굴량의 90%가 10개 채굴 기업들이 싹쓸이해가는 상황이라는 거. 내 컴퓨터 눈 감아.
이처럼 1등만 살아남는 구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호를 찾아보려 노력하는 사람들은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그저 전기 낭비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POW 방식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POW를 사용하는 프로젝트들은 비트코인이나 이전 버전의 이더리움처럼 옛날 프로젝트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POS 방식은 무엇일까요? 가장 빨리 숫자 찾기에 성공한 1등에게 보상을 주고 암호화를 맡기는 POW 방식과는 다르게 POS는 랜덤으로 특정 서버를 지정하여 해당 블록을 암호화하고 문제는 없는지 검사하도록 지시합니다. 불특정 여러 사람들이 도전하도록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랜덤인 거예요. 이때 중요한 점은 아무나 막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블록체인의 코인을 보유하고 네트워크의 컴퓨터를 참여시키고 있는 사람 중 고르는 거다 이 말씀. 만약 지정이 되면 자신의 컴퓨터를 통해 해당 블록의 정보들을 확인하고 암호화 후 보상을 받고 이 암호화된 블록들은 다른 서버에 전송되어 체인으로 연결됩니다. 랜덤으로 검증자를 지정한다고 하긴 했는데 완전 랜덤은 아니고 코만 만보. 해당 블록체인의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검증자로 지정될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분증명 방식이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구조를 만들었을까요? 더러운 코만 만보 세상이라기보단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네트워크에 문제가 발생하여 코인의 가치가 하락하길 원하지 않겠죠. 그렇다 보니 정보 체크의 진심일 테니 지정 확률이 올라가는 것은 합리적인 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꾸 귀여운 코인을 가진 우리네들은 선택조차 못 받는다는 거냐? 그럼 채굴은 돈 많은 사람들만 하는 건데 내가 알 필요가 있는 거냐? 싶을 거예요. 자, 잠깐 진정합시다. 채굴을 할 수 없다면 그건 또 아니라는 점. 우리네를 위해 저번 대화에 영상에서 언급한 스테이킹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스테이킹을 통해 소액 코인 보유자들의 코인을 한데 모은 후 서버에 참여하면 검증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지겠죠. 이때 발생한 채굴 보상을 스테이킹 풀의 코인을 예치한 비율로 나눠 갖는 것 어떻습니까? 해볼만 하겠지요? 그리고 POS 구조의 경우에는 필수 인력만 암호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많은 연상이 필요치 않고 POW에 비해 전기 소모가 덜하니 환경 친화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근 진행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의 경우 대부분 POS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죠. 오늘은 채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구 반대편 코인 광산은 아니지만 채굴이란 어찌되었든 블록체인 시스템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다 이 말씀. 누구나 채굴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탈중앙화 블록체인 시스템의 장점 아닐까요? 여러분도 혹시 집에 남는 컴퓨터나 그래픽카드가 있다면 재미삼아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혹시 압니까? 어나니머스는 아니지만 코인 많이 벌었으면 될 수 있을지.